당신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가슴 따뜻한 사랑 이야기, 뚜렷한 이목구비와 탄탄한 체격은 그가 가는 곳마다 시선을 사로잡았죠. 유명한 기업가의 아들이자 명성 높은 사교계 명사의 자녀로 그는 항상 완벽하게 차려입고 우아함과 세련됨을 풍기며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준영은 첨단 기술부터 고급 부동산 투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백만장자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업 제국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고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성공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혁신적인 비전과 타고난 리더십으로 널리 존경받았으며 그의 세대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가 중 한 명으로 꼽혔습니다. 준영은 강한 개성과 야망을 가진 여성인 지혜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지혜는 항상 세상의 정점에 도달하는 것을 꿈꿨고 곧 남편이 될 준영의 가족에 들어가 완벽한 기회를 찾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준영은 지혜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자신의 삶에 사모님으로 옆에 서서 꿈을 공유하고 함께 미래를 건설할 올바른 사람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지혜의 가족은 어쩐지 이 로맨스가 성공하도록 끈질기게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가족 사업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이상적인 파트너로 여겨졌고 이 결합은 상호 이익을 가져오고 두 가문의 기업 제국을 더욱 강화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사업에 매우 바쁘고 집중하는 남자였지만 준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내적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그의 아버지는 결혼했고 겉으로는 행복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배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이중 생활을 하는 바람둥이였습니다. 준영은 그의 아버지가 대중에게 보여주는 모범적인 가장의 모습이 단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눈 감아주기를 선호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침묵하며 이 고통을 자신 안에 간직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적절한 행동은 사랑에 대한 그의 마음을 깊이 약하게 만들었고 그는 누군가와 진정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지혜와의 미래에 대해 점점 더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배신 그림자가 자신의 관계에 드리워져 보이지 않지만 매우 실제적인 장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화려한 조명과 번화한 도시의 움직임과는 아주 먼 곳에 은지라는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꽃마을이라는 매우 소박하고 따뜻한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년간 사랑과 헌신으로 지어진 목조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흙길이었고 낮에는 먼지로 가득했지만 저녁 바람에는 향기로웠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바람소리가 부드럽게 속삭이며 마을의 이름이 된 야생화의 달콤한 향기를 실어와 공기를 자연의 향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겸손하지만 아늑한 집들은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편안하게 풍겼고 이웃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고 필요할 때 항상 서로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사랑하는 아버지, 근면하고 헌신적인 어머니 미경, 그리고 영리하고 꿈 많은 남동생 민준과 함께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단순함과 비교할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둘러싸인 당열되고 사랑스러운 가족을 이루며 보호하는 포옹처럼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평온한 삶은 그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남성, 그녀의 소중한 아버지, 그녀의 영웅, 성실하고 근면한 남자의 표본을 잃으면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의 겸손한 목조주택에서 다른 밤과 다를 바 없이 시작된 밤에 비극적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의 성격을 특징지었던 용기와 사랑을 보여주며 빠르게 번지는 불길에서 은지의 어머니를 영웅적으로 구출했고 딸의 소중한 애완동물도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타는 집 안에 갇혔고 그의 가족이 밖에서 무력하게 지켜보는 동안 불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순수한 희생이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만을 생각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황폐해진, 그리고 집 없는 은지, 미경, 민주는 슬픔에 잠긴 가족에게 문을 열어준 친절한 이웃의 집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모두가 긴급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가정부로서 귀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헌신과 정직으로 유명했던 미경은 이전에 살던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고급 주택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집은 부유한 동네에 있었고 그들이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이 일자리는 신의 축복처럼 적시에 찾아왔는데 제시된 조건 중 하나는 미경이 그 저택에 거주하는 하인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공간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알던 모든 것을 뒤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미경은 이 분야에서 이전, 고용주로부터 흠잡을 데 없는 추천서를 가진 모범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저택 소유자 가족은 그녀를 개인적인 대화에 초대하여 더 잘 알아가는 데 진정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동안 미경은 완전히 솔직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딸과 어린 아들이 있다고 말했고 두 자녀 모두 그녀와 함께 갈 수 있어야만 그 자리를 수락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 후에 가족을 찢어놓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미경의 투명성과 가족에 대한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은지도 가족의 하인 중 한 명으로 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이었습니다. 가족은 2명의 헌신적인 일꾼을 얻을 수 있었고 은지는 품위 있는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미경은 즉시 은지에게 전화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딸아, 내일 우리는 주인 집으로 이사간다. 내게도 너에게도 일자리를 구했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야. 항상 가족을 돕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던 은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애엄마. 오늘 수학 작업 끝내고 나중에 짐 쌀게요. 우리 삶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다음 날 은지, 그녀의 어머니 미경, 그리고 어린 민준이 웅장한 주인집으로 이사하여 그들의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그만큼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다른 남자와 중요한 회의를 하러 가던 준영은 그들이 사업을 하고 있던 곳 근처의 땅에서 사람들이 신선한 포도를 수확하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기업가와의 회의에 주된 목적은 그 장소를 외국인뿐만 아니라 도시 사람들을 위한 정교한 엔터테인먼트, 관광 명소로 만들 수익성 있는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것이었고 이는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창출할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고 헌신적인 일꾼들을 주위에 깊게 관찰하던 준영은 포도를 우아하고 섬세하게 수확하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 은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즉시 그녀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으며 갑작스러운 감탄이 주목을 끌지 않도록 자신을 추스르고 숨겨야 했습니다. 약 1시간 후 긴장된 회의 중에 은지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회의실로 들어와 테이블에 앉아있는 오만한 남자와 격렬하게 논쟁하기 시작했고 남자는 즉시 경비원들에게 젊은 여성을 잔인하게 쫓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끝난 후 기업가는 은지에게 직접 다가가 경멸적으로 그곳의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수익성 있는 관광 명소로 철거되고 변형될 것이라고 정부로부터 적절히 승인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은지는 놀라운 용기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정직하게 수확하고 일하는 곳이에요. 당신들은 이로 인해 살아가는 수백 명의 소박한 사람들을 해칠 거예요. 당신들 같은 비정한 사람들. 당신들은 마음의 신도 없고 연민도 없어요. 결국 그 남자는 은지에게 매우 무례하게 굴었고 그녀가 가난하고 사회 계층이 낮다는 이유로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로 잔인하게 그녀를 모욕했습니다. 준영은 모든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용감한 여성을 변호하기 위해 달려갔고 오만한 남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밀침으로 심하고 폭력적인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준영은 걱정스럽고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은지는 여전히 놀라고 떨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방어에 깊이 감사하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혼란이 가라앉은 후 은지는 긴장된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흘길을 걷다가 그녀를 용감하게 변호해준 낯선 남자의 차가 길게 고장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지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여기 근처에 아주 좋은 정비공을 알아요. 준영은 친절함에 놀라 말했습니다. 차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어요. 제 운전사가 도움을 구하러 갔고 상황이 해결되는 대로 전화할 거라고 했어요. 운전사는 몇 분 후 준영에게 전화하여 정비공을 찾았지만
다른 차들이 이미 수리대기 중이어서 약 3시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상당한 차질이었습니다. 은지는 진심 어린 미소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참에 이 동네 구경하는 건 어때요? 저는 여기 모든 곳을 손바닥처럼 다 알아요. 이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어떠세요? 준영은 그 제안과 젊은 여성의 매력적인 성격에 흥미를 느껴 말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 서서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낫겠네요. 하지만 먼저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준영입니다. 당신은요? 얼굴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순수하고 빛나는 미소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은지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여기에 살았고 모든 구석구석, 모든 나무를 손바닥처럼 다 알아요. 준영은 은지의 눈에 비친 수정처럼 맑은 순수함을 깨닫고 깊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업과 거칠의 세계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것이었죠. 차가 조심스럽게 수리되는 동안 두 사람은 그림 같은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화 속에서 은지는 최근 겪었던 가슴 아픈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건이 그녀의 삶을 깊이 흔들고 가족의 현실을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그녀는 그 아픈 고통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용감하게 가능한 한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젊은 여성의 강인함과 연약함에 감동하여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봐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땅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과 영향력이 많으니 정부에 연락해서 땅이 계속 당신들 소유가 되도록 할게요. 은지는 관대함에 감동하여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이사가지만 여기에 계속 살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평생 감사할 거예요. 제발 아저씨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리는 거의 같은 나이일 거예요. 준영은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은지는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하지만 그렇게 잘 차려입고 멋진 차에 운전사까지 있는 분을 어떻게 불러야 하죠? 그냥 너라고 부르거나 제 이름으로 준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차가 완전히 수리되어 완벽하게 작동한 후에도 준영은 의식적으로 그 단순하고 진정한 낙원에서 조금 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맨틱한 한국 발라드, 스타일의 노래 가사 삽입, 화면의 가사 표시, 내 마음을 훔쳐간 그대, 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춰요. 내 눈을 봐요, 사랑을 느껴봐요, 따뜻함을 느껴봐요. 해가 뜰 때까지 나와 춤을 춰요, 나와 춤을 춰요.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 변화무쌍한 밤. 나는 진정한 행복이 삶의 가장 단순한 것들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수많은 호화로운 파티와 잘 차려입고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고급 행사들을 자주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나에게 너무나 깊고 강렬하게 각인되어 내 안의 근본적인 무언가가 영원히 변했습니다. 그 달콤하고 순수한 눈빛을 가진 젊은 여성은 비극적으로 아버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고통을 이겨내고 어머니와 남동생을 사랑스럽게 돌보기 위해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게 새로운 힘을 주었고 나만이 인생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것이었고 나의 고통은 살아있는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간통과 거짓말에 빠져드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특별한 밤이었고 나는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평화를 느끼는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와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진정한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마법 같은 밤에 준영과 은지 사이에 짧지만 강렬한 로맨스가 일어났습니다. 그 로맨스는 두 사람의 삶과 마음에 영원히 각인될 것이었지만 바로 그 완벽한 순간에 끝나야만 했습니다. 내 운전사는 근처 호텔에서 잠을 잤고 나와 은지는 노점들이 열리고 거리가 활기차고 축제 분위기였던 그 특별한 주말밤을 꼬박 세워 즐겼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렸지만 내가 만난 특별한 소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와 함께하도록 강요하는 모든 사람들이 엄하게 비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지혜가 아니라 그 단순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미소와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진 소녀와는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황금빛 첫 햇살이 하늘을 물들일 때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고 나는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의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슬프게 말하며 단호하게 내 번호를 주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잊을 거라는 걸 알아요. 당신은 내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이에요. 다시는 당신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나는 사랑 때문에 고통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깊이 실망했지만 그녀의 입장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멀어지는 것을 보고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을 때 갑자기 억제할 수 없는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말로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사랑에 빠져 그녀에게 격렬하게 키스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우주는 완전히 멈췄고 내 몸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떨렸습니다. 세상에, 그 소녀는 나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 대해 한 가지 확실한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열정적인 키스 후 그녀를 몇 분 더 붙잡아 다시 전화번호를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달아나 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집에서 잠시 쉬고 난 후 준영은 아침 햇살을 쬐러 정원으로 갔다가 예상치 못하게 지혜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그녀가 태연하게 저 완전히 왔어요. 부모님도 허락하셨고 제 부모님도요. 물론 결혼 전에 같은 방에서 자지는 않겠지만 원하시면 새벽에 방문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즉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준영은 혼란스러워하며 점차 물러났고 부모님과 가족 저택에서 함께 살고 있던 할머니와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슬픈 한국 발라드 스타일의 노래 가사 삽입, 화면의 가사 표시, 밤이 다가오고 답을 찾으려 하지만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제발 들어주세요. 당신의 평화가 필요해요. 아버지를 이렇게 일찍 잃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불행히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고군분투하는 모습과 동생이 때때로 조용히 우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내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곳을 응시하며 삶을 생각했고 나는 그것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고 기억 속에서 길을 잃게 만든 파괴적인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호화로운 영화와 드라마에서만 보던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곳에서 일하게 되어 우리는 그 인상적인 곳으로 이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과 외로움의 순간에 저는 이문이 우리에게 적절한 시기에 열렸다고 믿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인들이 우리에게 친절하고 존중하는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유하고 오만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완전히 거리를 두려 했고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저택의 가정부인 김 여사, 마리아 대신 한국식 이름은 우리 가족을 노골적인 경멸로 바라봤지만 은지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보며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김 여사는 머리를 높이 들고 순수한 권위를 풍기며 은지, 미경, 민준이 즉시 경멸당하고 작아지는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기본적인 지침을 주고 그들이 살 곳을 차갑게 보여준 후 김 여사는 위협적인 어조로 민준이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 집을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들은 아무런 고려 없이 즉시 쫓겨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 항상 뒷문을 통해서라고 보여주었고 민준에게 다시 한번 주인들의 신성한 영역을 돌아다니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학교를 오갈 때는 어떤 우회도 없이 하인들의 집으로 곧장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절대적인 권위로 규칙을 열거했습니다. 명시적으로 요청되지 않는 한 주인들과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모든 의사소통은 전적으로 가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항상 신중하고 조용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저택의 공용 공간에서 큰 웃음이나 대화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저택의 모든 공간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엄격한 검사가 매일 실시될 것이며 어떤 결함도 엄중히 처벌될 것입니다. 하인들의 식사는 지정된 시간에 해야 하며 지정된 하인 구역 밖으로 어떤 종류의 음식이나 음료를 가져가는 것은 금지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인들의 거주지나 저택에 손님을 데려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건이 깨지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가정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 숨기려 시도하면 즉시 해고될 것입니다. 김 여사는 차갑고 엄한 어조로 결론지었습니다. 모든 규칙을 완벽하게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이 집의 질서를 유지하려면 규율과 규범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실수라도 여기서 여러분의 직업의 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은 준영의 약혼녀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지혜는 몇 달 동안 계획했던 성대한 밤을 위해 하루 종일 도시에서 가장 비싼 미용실에서 꾸미고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약혼녀의 친척들은 성대하게 환영받고 있었고 하인들은 우아한 파티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자세히 지시받았습니다. 준영은 긴급한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그의 회사 중 한 곳에 있었고 도착하자마자 곧장 방으로 가서 적절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준영의 약혼녀는 모든 사람의 절대적인 관심의 중심이 되기를 원했고 빛을 매혹적으로 포착하는 밝은 색상의 반짝이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은지는 다음 날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할 예정이었고 김 여사는 그녀가 파티 동안 하인들의 방을 떠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준이 배가 고프고 어린아이의 순진함으로 테이블에서 아무도 그 작은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작은 간식 하나를 집어 들었을 때 작은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준영의 이모는 자신이 저택의 절대적인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여인이었고 모든 손님 앞에서 소년에게 빠르게 화를 내고 버릇없는 하인들에 대해 소리치며 공개적으로 그를 모욕했습니다. 멀리서 창문으로 혼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은지는 필사적으로 달려가 동생을 열정적으로 변호했습니다. 그때 그녀와 준영은 그 상황에서 서로를 처음 보고 완전히 놀랐습니다. 감성적인 한국 드라마 OST, 스타일의 노래 가사 삽입, 화면의 가사 표시, 아빠. 내 마음은 아직 아빠의 따뜻함을 느껴요. 하지만 그때 그녀를 봐요. 너무나 현명하고 충실한 여인을 그녀가 알고 있던 남자가 옆에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손가락에 빛나는 약혼 반지를 본 은지는 깊이 실망하고 감정적으로 망가졌습니다. 궁금한 사람들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그렇게 공중에 긴장감이 감도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준영은 그 모든 것이 빨리 끝나서 은지에게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기를 필사적으로 바랐습니다. 감성적인 한국 드라마, OST 스타일의 노래, 가사 삽입 화면의 가사 표시. 마음속에 숨겼어요. 천천히 당신의 존재의 비밀 속으로 길을 잃었어요. 미경은 직접 물었습니다. 은지야, 수영장 근처에서 무슨 일이었니? 너와 주인님이 왜 그렇게 강렬하게 서로를 바라봤니? 울면서 은지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엄마. 하지만 미경은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나에게 숨기려고 하면 더 나빠질 거야. 어서 무슨 일인지 말해. 은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랑 준영 씨랑 로맨스가 있었어요. 필사적으로 미경은 소리쳤습니다. 은지야, 그는 우리 주인이고 결혼할 사람이야. 우리가 이 집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와 만날 수 있었어? 은지는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아니요, 여마. 엄마도 알잖아요. 제가 의식적으로 그런 짓은 절대로 안 해요. 사실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우연히 길에서 포도를 따서 팔다가 그를 만났어요. 제가 우리 땅을 노리던 오만한 부자 남자와 논쟁하러 갔는데 준영 씨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 남자가 저에게 무례하게 굴고 심하게 모욕해서 준영 씨가 저를 변호하고 그를 때렸어요. 뭐라고? 미경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그의 차가 고장났고 운전사가 도움을 구하러 갔어요. 저는 그에게 우리 동네를 보여줬어요. 우리는 산책하고 이야기하고 춤을 추고 마지막에는 키스했어요. 미경은 은지를 때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 아가씨.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처음 만난 사람과 키스를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은지는 어머니에게 동의하며 모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후회해요. 여기서 떠나요. 하지만 미경은 대답했습니다. 이어디로. 우리는 집이 없고 여기는 월급이 좋아. 네가 잘못했고 이제 나와 내 동생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해. 그 준영에게서 멀리 떨어져. 잘 들었니? 만약 너희 둘이 같이 있는 것을 보면 내가 개입할 거야. 내가 그가 우리 주인이 될 줄 몰랐던 건 괜찮아. 하지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굳건한 우정을 쌓지도 않은 사람과 만나는 것은 매우 위험해. 엄마, 그는 반지가 없었어요. 은지는 항의했습니다. 뻔뻔한 놈! 미경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가 교훈을 얻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은지는 황폐해져서 말했습니다. 슬픈 한국 발라드 스타일의 노래 가사 삽입. 화면의 가사 표시. 하나님, 제 말을 들으실 수 있나요? 당신이 존재한다면 어디 계세요? 모든 것이 너무 어려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낮도 어둡고 밤은 달빛도 없어요. 답을 찾으려 하지만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제발 들어주세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당신의 평화가 필요해요. 준영은 말했습니다. 이봐, 은지 기다려. 하지만 은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는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은지는 침묵했고 준영은 말했습니다. 세상 참 좁네요. 어쨌든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은지는 어떤 설명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당신은 약혼녀를 배신하고 나를 속였어요. 당신을 믿은 내가 바보였어요. 깊이 슬픈 표정으로 준영은 말했습니다. 제발 당신이 아버지를 잃고 가족의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그런 사람을, 특히 당신을 절대로 속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은지는 완고했습니다. 잘게요. 내일부턴 당신의 일을 시작해야 하니까요. 갑자기 지혜가 준영을 크게 부르기 시작했고 두 사람 모두 분명히 들었습니다. 은지는 그때 쓰게 말했습니다. 가세요. 약혼녀가 당신을 기다려요. 생각에 잠겨 걷던 준영은 그가 지금까지 함께했던 가장 현명한 사람 중 한 명인 그의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현명한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한때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람이 너무 의심하고 나쁜 예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 관계에서 벗어나라는 신의 신호일 수 있다. 지혜는 약혼자에게 여러 가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날 때까지 내 옆에 있어야 해요. 내 파티 중간에 이렇게 나가다니 정말 무례하군요. 이제 내 방으로 갈게요. 피곤해요. 내일 아침 식탁에서 만나요. 아,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홀을 마련해줘요. 우리 미래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주 유명한 아랍 스타일 홀을 찾았어요. 아, 그리고 우리 신혼방은 도시의 전망이 가장 좋은 최상층에 두고 싶어요. 준영, 내 말 듣고 있어요. 그러나 준영의 마음속에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혜와의 불확실한 관계를 계속할 수 없어. 아무도 내 삶을 대신 결정하지 않을 거야. 그녀와 헤어질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심리적으로 준비해야 해. 그녀와의 이별을 발표하면 이 집에 어떤 폭탄이 터질지 알기 때문이야.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당신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날 은지는 일복을 입기 전에 어머니에게 전날의 사건에 대해 사과하여 쫓겨나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은지가 실수로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리자마자 가정부는 그녀를 엄하게 꾸짖었고 주인들에게 과장된 사과를 하며 경험 없는 젊은 여성이 그 비싼 접시의 모든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혜는 몰래 일어나는 일을 즐기고 있었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불쌍한 여자는 쫓겨날 거야. 그때 준영이 완전히 전례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식탁에서 일어나 직접 은지를 도우러 갔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계속했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그 누구도 다른 누구보다 위대하거나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집에는 접시가 너무 많아요. 하늘에 손을 들고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식탁에 풍성한 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끼도 먹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지혜는 은지가 혼자 청소하고 있는 틈을 타 악의적으로 그녀에게 곧장 다가갔습니다. 그가 나랑 헤어졌어. 더 이상 결혼하지 않을 거야. 혼란스러워하며 은지는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보세요. 저는 이미 많은 문제가 있고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지혜는 차갑게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나는 당신의 문제에 전혀 관심 없어. 우리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잘못이야. 은지는 그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의 이별은 당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주 영리하네. 지혜는 극도로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와서 내 약혼자를 유혹하고 내 관계를 망쳤어. 울면서 은지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저는 최근에 아버지를 잃었고 제 유일한 목표는 엄마와 동생을 돌보는 거예요. 지혜는 계산된 잔인함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네가 그런 매춘부 딸을 둬서 실망해서 돌아가셨을 거야. 그 말은 너무나 무겁고 잔인하여 은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녀는 그저 울면서 하인들의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야, 문 좀 열어줘. 그녀는 열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부드럽게 계속 주장하자 그녀는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준영은 그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오늘 지혜가 한 일을 내게 말해줬어. 그녀는 이 집을 떠나야 할 거야.
이미 그녀에게 짐을 싸서 즉시 떠나라고 시켰어. 제발, 지금 아니면 안 될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진취적인 남자였고 타고난 리더였으며 결단력 있는 기업가였지만 특별한 여성과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내가 깊이 사랑에 빠진 여성이었죠. 그녀가 나에게 적절하게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직접적으로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지야, 이 약혼은 완전한 허울이었어. 우리 가족들이 내게 이 잘못된 선택을 강요했지만 나는 그들을 전적으로 비난하지 않아. 왜 그런지 알아? 나는 아버지의 계속되는 간통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 우리 엄마가 나에게 이야기했고 며칠 안에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도시로 떠날 거야. 우리 엄마는 결정을 내렸어. 더 이상 눈 감아주거나 예전처럼 바보 취급당하지 않을 거야. 게다가 우리 하녀 중 한 명은 설명을 해야 할 거고 나는 그녀를 해고할 거야. 왜냐하면 그녀와 아버지가 몰래 만나고 있었거든. 나는 많은 일 앞에서 침묵하는 것에 지쳤지만 이번에는 방관하지 않을 거고 너를 잃지 않을 거야. 감성적인 한국 드라마 OST 스타일의 노래 가사 삽입 화면에 가사 표시. 밤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명확해져요. 밤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녀가 내 옆에 있다면. 은지의 어머니 앞에서 준영은 존경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따님과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미경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안 돼요. 우리는 최근에 상실을 겪었고 저는 당신의 가족이 은지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제 딸은 있고 당신의 길을 가세요. 긴장된 대화 중에 은지는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이야기해요. 먼저 준영 씨와 둘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모두가 의견을 말하지만 저는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한 번에 말하고 싶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내가 가장 좋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아라. 나는 내가 가장이라는 것을 말했고 그때부터 많은 것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지는 존경받는 사모님처럼 대우받아야 했고 하인들은 어떤 종류의 편견이나 굴욕도 겪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짐을 챙겨 즉시 떠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미래의 아내가 높이 날아오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꿈의 대학 학비뿐만 아니라 음악 수업과 피아노 레슨도 지불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연주를 배우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나는 어린 민준을 위해 최고의 사립학교 학비를 내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나는 그 가족에게 깊고 진정한 방식으로 애착을 느꼈습니다. 내 장모님은 그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워하셨고 나를 진지한 사람으로 설득하는 것은 매일의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내가 딸에게 완전히 정직하고 있으며 그녀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여성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은지는 단지 예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쁜 여성들은 수년 동안 나에게 결혼하려고 계속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은지에게는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훨씬 뛰어넘는 특별한 본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격, 품위, 내면의 강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꽃들이 영광스럽게 만개하는 아름다운 봄날, 저택의 정원은 섬세한 꽃 장식으로 조심스럽게 꾸며졌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도래뿐만 아니라 그토록 고통받고 외로웠던 가족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결혼을 알렸습니다. 은지는 그녀가 원했던 대로 불필요한 과시 없이 단순한 직사각형의 긴 민소매 흰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작고 자연스러운 꽃, 티아라가 그녀의 풀린 머리를 장식하여 천사 같은 모습을 주었습니다. 준영은 우아하지만 절제된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고 두 사람의 결합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습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의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의 우아한 단순함을 완벽하게 보완했습니다. 하객은 적었지만 특별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그 가능성 없어 보였지만 진정한 결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지의 어머니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딸의 행복을 보며 아마도 사랑이 계급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정장을 입은 민주는 누나가 행복해하는 모습과 상상할 수 없었던 교육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식은 소박했지만 감동적이었습니다. 준영이와 은지가 직접 쓴 서약을 나누는 순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꽃 피우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결혼. 6개월 후 은지는 준영의 사업을 돕기 위해 경영학을 공부하며 도시 최고의 대학 중 한 곳에 등록했습니다. 그녀의 피아노 수업은 일주일에 3번 있었고 그녀는 놀라운 타고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민주는 지역 최고의 사립학교에 다니며 뛰어난 성적을 받고 모든 사회 계층의 친구들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달의 차이는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그 관계에 그토록 저항했던 미경은 이제 집의 총관리자로 일했으며 모든 직원으로부터 존경받았습니다. 그녀는 준영이 말 그대로의 남자이자 뛰어난 사위임을 은지에게 인정했습니다. 저택은 사랑, 웃음, 음악으로 가득 찬 진정한 집으로 변모했습니다. 은지는 저녁 식사 후 매일 밤 피아노를 연주했고 준영은 그 순간들이 그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준영의 아버지는 정말로 도시를 떠나 가족과 멀리 떨어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 유독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난 그의 어머니는 새로운 여성으로 피어나 은지에게는 둘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경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은지와 준영은 두 영혼이 진정으로 만났을 때 사회가 부과하려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비극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은지의 아버지의 죽음은 비록 파괴적이었지만 가족을 그녀가 삶의 사랑을 만날 저택으로 이끌었습니다. 단순한 젊은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남자들에 맞서 자신의 신념을 옹호한 은지의 용기는 준영에게 그가 옆에 필요로 하는 강하고 성실한 여성의 유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준영은 진정으로 부유한 남자는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따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단순한 결혼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줄 사랑, 존경, 품위의 유산을 건설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운명이 만나도록 선택한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지와 준영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고 사랑이 진정할 때 항상 길을 찾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은지와 준영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사회적 차이로 분열된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남아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 모두 은지와 준영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따를 용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하고 저희와 함께 감동을 나누며 다음 이야기를 제안해주세요. 최고의 아이디어는 영상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더 나은 세상을 믿게 하는 더 많은 이야기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